하반기에 대출을 풀어서 역전세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점은 없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2년 전의 전세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익을 집주인들이 돌려주지 못해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전세 현상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당연한 현상이고요. 근데 그 역전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300조 가량 된다 그랬죠. 이 역전세 금액이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한 나머지 정부에서 역전세를 대비해서 대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대출을 풀어서 역전세를 잡는다, 심각한 부작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대출을 풀어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출을 풀어준다는 뜻은 시장을 좀 살리겠다 이런 뜻인데, 시장을 살린다는 뜻이 또 집값을 부양한다 이 뜻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에 맞은 집주인들이 지금 원래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못 돌려주고 있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예전만큼 전세 금액을 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 차익만큼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처음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발표된 걸 보니까 또는 전세금 전액을 대출해 주겠다,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으면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집주인한테 일단 전액을 대출해주고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뭐 그만큼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의도대로 흘러갈까? 우리가 모든 정책이 의도는 있지만 그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때까지 문제였던 거죠. 일단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냐면 현행은 DSR 40%가 대출 규제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년 동안 번 소득의 40% 이상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DSR 40%면은 대략 3억 5천 정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되는 안은 DTI 60%입니다. 뭐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까는 5천만 원 연봉이었던 사람이 얼마를 빌렸어요? 뭐 3억 5천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DTI 60%로 바뀌게 되면은 대략 뭐 5억 2천 정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정확한 표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DSR 40%일 때는 2억 8천. 그런데 DTI 60%를 적용하면은 4억 2천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총 1억 4천을 더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봉 5천이다. 그러면 3억 5천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DTI 60%를 적용하면은 5억 2천까지 빌릴 수 있다. 차액은 뭐 1억 7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연봉이 혹시나 1억 5천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10억 5천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억 7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에 따라서 물론 책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DTI로 바꾸면서 대출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실은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집값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뭐 전세가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매매 가격은 올라간다? 뭐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집 가격도 좀 같이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책은 역전세를 막는 정책이죠. 역전세를 막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역전세에 빠진 세입자를 구할 것이냐, 집값 하락을 방어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역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명분도 되고 전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게 되면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타 2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진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정부는 뭐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집값이 그냥 완만하길 바랍니다.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완만하게 내려가거나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바라는 정부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중에 절반은 집을 가지고 있고 절반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집이죠.
그래서 집값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정부가 있으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지지하는 정당이었지만 등을 돌릴 확률이 높죠.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등을 돌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그냥 집값이라는 것 자체가 완만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일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을 생각해 보니까 세입자도 구제하고 집을 가진 사람도 나름 집값을 방어해주고 뭐 썩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책을 꺼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역전세 대출이 되면은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월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월세가 늘어나서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돈이 있으면은 다 월세 받고 싶습니다. 집주인들이 다 월세 받고 싶지 전세를 받고 싶은 집주인은 많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전세금을 껴서 집을 샀던 거지, 목돈이 있으면 다 월세를 받고 싶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정부가 갑자기 목돈을 빌려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전에 전세가 4억이었던 집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 2억 8천이에요. 그러면 1억 2천의 차익이 발생해서 새로운 세입자는 2억 8천을 주고 들어오게 되고, 기존의 세입자는 4억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1억 2천이라는 돈이 비니까 그 돈을 원래는 집주인이 마련을 했어야 됐는데 집주인이 마련을 못하다 보니까 못 돌려주죠. 못 돌려주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익만 빌려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나온 정책을 보니까 전액 빌려주겠다. 만약에 세입자를 아직 못 구했으면은 일단 나가는 사람은 나가야 되니까 전액 4억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4억을 빌려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세입자 돈은 빼줬죠. 그러면 이 집을 월세로 받으면은 월세를 1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전세금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아까 받았던 4억의 이자가 93만원 정도 돼요. 연 4% 정도 계산하면은 93만원 정도 되는데, 월세를 130만원 받아서 전세 이자를 93만원 내면은 대략 40만원에 가까운 수익이 남는 거죠. 매달 40만원씩 나는 그냥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생각을 당연히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나머지 차익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죠. 집주인들이 전세가 안 구해지는데 어떡하냐, 뭐 월세라도 맞춰야지 어떡하냐, 그럼 비워둘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전세를 뺐으면 전세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조항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 급락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뭐 대략 한 15% 정도 떨어졌죠. 근데 이 전세 가격 하락이 지금 급락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 급락하던 전세 가격이 급락폭을 조금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물량도 줄어들고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게 되면은 전세가 다시 또 비싸질 확률이 있을 겁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반기 전세 시장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저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소폭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사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지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저게 어떻게 갑자기 좀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좋은 타이밍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저렇게 된다고 전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매매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럴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시장을 좀 관찰하고 주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